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사할 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의 얘기를 그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시절 이후에 제 생활을 돌아보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온전하게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대개 일을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지냈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시간이었어요. 제 집에서 가족들도 바쁘고 해서 저랑 놀아줄 것도 아니어서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에 집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혼자 책을 좀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까지, 그러니까 24일 이전까지는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얘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머리를 좀 비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4일 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이 금방 다 날아가 버리겠더라고요. 선후 관계도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고, 예전엔 제가 안 그랬었는데 점점 기억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좀 지나가다 보면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기분이라든가 그런 감상만 남고 팩트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기록 같은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일하고 25일에 제가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대별로 쭉 적어봤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문장이 되게 단문이고 짧을 텐데요. 제가 원래 하드보일드 소설을 좋아해요. 단문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휴대폰으로 문장을 쓰면 문장이 짧아집니다. 손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문체의 사실 비밀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로 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그 길을 찾아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이쪽 저쪽에서. 그리고 그 광장에 나오는 인파들을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건 우리 모두가 위험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한쪽에서는 29번의 탄핵이 시도됐잖아요.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점점 말은 잔인해지고 있고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쓰는 이런 상황까지 됐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지금 이 광장과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공통점을 찾는 작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 만들고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우리 모두와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죠. 87 체제의 극복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87년에 굉장히 어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태어나지 않았던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먼저 오해는 하나 풀어야겠습니다. 87 헌법, 87 체제는 대단히 위대한 체제입니다. 우리가 그 87년 헌법을 가지고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87년 헌법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헌법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87 헌법은 정치 주체가 어느 정도 절제하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선을 지키는 절제의 정신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 하고 있는 29번의 탄핵, 그게 어차피 헌법에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헌법에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헌법에 있었지만 감히 그것까지는 안 하는 절제 정신이 서로 지켜온 암묵적인 룰이었고 그게 깨진 겁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는 극복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정말 더 잔인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것 이상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7 체제 극복이 단순한 과거의 극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2달 동안 쉬면서 87년 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한 어르신들을 좀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 뵈면서 느낀 게 뭐냐면 87년 헌법이 대단히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몇 명이 앉아서 몇 달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직선제만 관심이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을 만들 개헌 작업은 대통령을 간접선거에서 체육관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뽑는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유신 헌법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독소 조항만을 좀 고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차차 금방 고칩시다. 이렇게 해요.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우리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곧 우리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고칩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87년 이래 거의 40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7 헌법은 몇몇 핵심적인 조항들 말고는 유신 헌법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AI 시대, 그리고 인권의 시대, 그리고 군인과 보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꿀 때 단지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한다. 그리고 상하 양원제를 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AI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쳐서 50년, 100년 쓸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되지 않았죠.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에이, 정치권의 일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하는 이유는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또 겪으실 겁니까? 이런 일을 또 겪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료 사태, 트럼프 대통령이 온 이후에 국제적인 관계의 문제, 경제 성장률의 저하의 문제, 서울 집값 상승의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언론 지면에서 잘 안 보이죠?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이슈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언론 지면을. 그럼 과연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이런 우리 민생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뒤로 치워져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그걸 끌어올려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거를 극복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헌을 하는 방법은 왜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구시대를 온몸으로 정리하겠다, 구진일로 정리하겠다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나까지만 충분히 뽑아먹고 다음부터 하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구진일이 필요하고, 누군가 구시대, 87 체제의 문을 닫는 구진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새 시대를 준비할 사람은 그런 희생의 정신을 다짐하고 국민들께 약속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87 체제를 정리할 수 있고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선수만 교체해가지고는 우리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숨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래야 우리 모두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제 시대에 지금 굉장히 흐름이 혼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별별 왜곡된 공격들이 양 진영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저는, 그동안에는 저에 대해서 공격이 오거나 그랬을 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었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팩트를 대신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얘기가 도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제가 친중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본 분들이 내가 그동안에 해온 일이 있는데 라고 설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팩트 대신에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죠. 적국에만 해당되는 간첩법 조항을, 외국,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제일 처음 얘기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 영주권자의 영주권 부여 요건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
지금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주고 있죠? 그 투표 요건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 상호주의 강화를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해주는 만큼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 지금 현재 한 90% 정도의 외국인 투표는 중국인들입니다. 전 중국인들 비하하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와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주장을 누가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해왔습니까? 부동산 토지 소유를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한을 높인 게 누구였습니까? 불법 체류를 엄정하게 단속해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법무장관 당시에 불법 체류를 단속했던 게 저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진짜 친중하는 정치인들이 저보고 그냥 얘는 친중이래 이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혼탁해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답하겠습니다. 저한테 정치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가 정치 끝날 때까지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